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명원 손혁재입니다. 네. 오늘 아젠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다 전무, 이사, 팀장님들이신데, 제가 여기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뭔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칼퇴하고 계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 분, 세 분. 정말 다들 바쁘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업무 시간 8시간 빡빡하게 일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업무를 할 때, 왜 우리는 칼퇴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업무 정리할 기회가 있어서 업무를 정리해보니까 정말 많은 업무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주변에 보신 것과 같이 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현업에서 오류 처리,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고시 변경, 그리고 프로그램 서버 에러 이런 걸로 업무가 지연되고, 현업은 감사, 통계, 그리고 업무 시간에 민원 처리, 그리고 마감 오류 같은 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업무가 지연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칼퇴를 해야 되나, 환경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4글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 상승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돈을 버는 게 회사를 하는 이유도이긴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도 중요한 시대인 것 같고, 연봉보다는 워라밸이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 보면 MZ세대 신입사원 퇴사 원인 순위를 매겨보니 1위가 대인관계, 2위가 업무 불만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뭔가 노가다성 업무, 단순한 업무를 시키는 것, 그리고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게 퇴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산 개선호를 통해 이거를 뭔가 해결할 수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단순 반복, 그 다음 에러,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워라밸을 실현하면서 더 발전적인 시간으로 업무를 하고 모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인 가치 상승 항목은 이렇게 개발자는 개발 시간 확보를 더해서 더 많은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현업은 업무 프로세스를 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 그리고 환자는 이로 인해서 편의성 증대되는 것이 실질적인 가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업무 시간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 컨셉을 제가 정해봤고, 이를 통해 또 로드맵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 사례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오류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가 수납하러 왔는데 전산이 안 돼서 수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 전화가 와서 업무 처리를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수납 대기가 늘어나고 환자 불만도 늘어나고 모두가 다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된 에러가 해결되면은 앞으로는 발생 안 할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그냥 껐다 키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다음에 수납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대충 후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에러가 몇 년간 계속 남아 있어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에러가 발생하는 포인트마다 메일을 받을 수 있게 로직을 추가했고, 약 1년간 200개에서 300개 정도 에러를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에러가 있었는데 현업 담당자한테 이렇게 에러 많은데 일을 어떻게 하셨냐 물어보니 너무 바빠서 이렇게 말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업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에러도. 그래서 무뎌져 있다고 말씀하셔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메일을 보시면 언제 어디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어떤 테이블에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서 에러를 제가 발견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뜨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뜨는데 문자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감 에러 개선입니다. 마감은 원무의 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마감 작업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통계, 그리고 수기 계산을 통해서 마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워낙 복잡하다 보니 어디서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지 발견조차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또 로드맵을 또 제안했는데, 그 많은 화면들 일단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보자 해서 통합화면 개발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통합 화면으로 매일매일 에러 케이스를 모았고, 그 에러 케이스를 현업과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완전 해결까지 가서 현재는 많은 마감 에러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른바 마감의 신에라고 그냥 제가 지어봤고, 보시는 화면이 외래 통합 마감 화면이고 여기가 입원 화면입니다. 효과는 많은 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 처리하던 거를 15분으로 감축했고 현업 담당자도 4시간 정도 하던 거를 1시간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편 계산 로직 개발입니다. 원무 프로그램에 계산 로직이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크립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에 대한 유지 보수를 다 했어야 됐고 좀 오랜 기간 지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이 생겼던 거죠. 이걸 하나의 모듈로 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시저로 일단은 하기로 결정을 했고 프로시저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쿼리가 정말 방대하다 보니 쿼리 튜닝을 먼저 강력하게 진행했고 그리고 이런 플로우를 구성해서 데드락 에러 이런 거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적용 사례를 딱 2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수납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날에 돈 안 내고 간 환자 혹은 검사 수행하고 수납 안 한 환자 그리고 정책이 바뀌어서 금액을 다 재수납해주는 환자들이 100명에서 200명 많으면 1000명까지 있는데 원무 직원들이 남아서 그거를 환자번호를 치고 일일이 다 수납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단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뭔가 버튼 하나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고 간편 계산 로직 만든 것을 적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울산에 생활치료센터 운영했었는데 그쪽에 우리 병원 시스템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데이터 발생이 저희 쪽 데이터베이스에 되었고 업무 처리도, 지원금 처리도 저희 원무팀에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 이걸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또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동 접수부터 자동 계산, 자동 수납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스크립트를 다 하나로 합했기 때문에 개발 시간 정말 많이 확보했고 그리고 소스코드 관리가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업 담당자도 노가다 작업 안 해도 되니까 더 좋아졌죠. 마지막으로 사례는 리턴 앤 팝업 통합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이런 메시지 박스 많이 띄우시잖아요. 원무 계산 로직에 있는 메시지 박스 종류가 185개나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 저런 문제들이 있죠. 잘 안 보는 문제, 불필요한 클릭이 많다, 기타 등등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 또 프로세스를 구성했고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쓰는 화면은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되어 있고 닫기 버튼 하나로 모든 게 관리되고 위아래 2가지 형태의 메시지를 나눠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클릭 스트레스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졌고 그 다음에 버튼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드화로 다 모든 메시지를 코드화로 해서 넣고 빼고 수정하고 현업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코드로 해서 더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업무 시간 감축 사례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 많은 개발 시간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 확보한 개발 시간 또 써야 될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병원에 이슈가 됐던 수납대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21년도에 저희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수납대기 평균이 3분에서 5분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로드 밸런싱이 안 되는 또 문제도 있었고요. 저는 2가지 컨셉을 잡았어요. 첫 번째는 원무 창구의 업무를 감소시키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덜어보자. 2가지 컨셉으로 이런 제안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번, 발권, 알림톤 연동입니다. 여러분 수납 창구에 수납하러 가면 이렇게 번호표를 뽑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니터 앞에서 막연하게 내 차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겁니다. 그 내 차례 오면 이제 수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든데 이거를 개선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진료를 보면은 모든 환자가 이렇게 바코드가 있는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바코드로 순번 발권기에 찍으면 알림톡을 받게 되고 내 순번이 몇 번인지 언제 어디서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발권기가 업체 프로그램이라 보니 저희가 개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C샵으로 DLL을 개발해서 저희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흐를 수 있도록 했고 API 호출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바코드 기계가 없어서 바코드기 설치 요청을 했었고요. 환자가 받은 알림톡인데 저쪽에 버튼을 클릭하면 바딘으로 개발한 웹사이트가 호출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몇 번이고 앞으로 몇 명 남았고 그리고 다른 데 창구 현황은 어떤지 좀 다른 데가 적으면 다른 데로 가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코드의 환자 번호를 순번 번호와 연동을 시켜서 호출과 동시에 해당 환자 번호를 가져와서 환자 본인 확인하는데도 시간을 더 감축시켰습니다. 시스템 개요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증명 간편 출력입니다. 여러분 실비 서류 많이 발급받으시잖아요.
우리 병원의 실비서류한 업무가 요 4개 화면으로 해서 진행됐는데 이 업무가 창구 업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감축시키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얘를 하나의 화면으로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 버튼 하나로 이 모든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실비서류 병원 오지 말고 집에서 발급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한 알림톡 재전면 출력입니다. 저희 플러스 친구에 들어가면 밑에 메뉴가 있을 건데 이 메뉴를 클릭하면 저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재전면 발급을 PDF로 받을 수 있도록 개발 진행했는데 이게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우리 병원은 거의 자체 개발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체 개발한 이유가 일단 발급 수수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체 개발 진행했고 두 번째로 환자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환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원하는 UI대로 저희가 할 수 있고 유지보수도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개발을 선정했습니다. 시스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크게 두 개로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플러터 웹으로 개발을 했고 백엔드는 타비지 웹으로 개발했습니다. 위변조 방지 죄송합니다. 위변조 방지 기술이 필요해서 또 나름의 프로세스를 구성을 했었고요. 실제 환자 알림톡 보면은 플러스 친구에 들어가면 밑에 메뉴가 있는데 저 메뉴를 클릭하면 이런 웹사이트 창이 뜨게 되고 그다음에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서류를 PDF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마지막은 창구 민원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인데 창구가 워낙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아무 환자 나와서 막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그거를 줄이면 좋을 것 같다. 그 중에 많은 게 나의 일정이 오늘 뭐냐라는 것이라서 얘를 예약 문자에 알림톡 버튼을 하나 추가해서 그냥 일정을 볼 수 있게 추가를 했던 개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는 플러터 웹으로 개발했고 백엔드는 저희 데이터베이스 프로시저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창구에서도 이렇게 확인해서 빠른 안내가 가능하도록 개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순번 대기 평균이 이렇게 하얀 그래프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도 동월 대비 감소폭이 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자랑을 하자면 우리 병원에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제안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1등하고 3등을 또 수상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업무 감축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들 설명드렸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 방향성을 한번 제안해 볼까 합니다. 일단 5글자로 일단 정리해 봤는데요. 알잘 딱깔센이라고 요즘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또 4가지 목표를 또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로드맵을 또 구성했습니다. 저희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리턴 앤 팝업 화면이잖아요. 이 화면이 원무 업무의 거의 핵심입니다. 뭐 수납 대기의 원인일 수도 있고 무인 수납기가 안 되는 사유, 그리고 자동 수납이 안 되는 거, 그다음 심사 청구 에러, 그리고 더 나가서 모바일 수납하게 되면 모바일 수납이 안 되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 더 원무 업무가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요즘 빅데이터 하니까 데이터를 남겨봤습니다. 데이터를 남기고 분석해보니 보험 정보 쪽이 좀 많더라고요, 대체로. 그래서 보험 정보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보험 정보는 공단 자격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공단 자격 조회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공단 의존적인 시스템을 OCS 의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구성해서 일단 OCS 의존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OCS 의존적으로 바뀐 공단 조회를 저희 쪽에 있는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보정 작업을 하는 거죠. 사전에. 근데 뭐 자동으로까지는 아직까지 안 되고 일단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아서 향후 뭐 1년, 2년 뒤에는 이걸 자동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일단 수납자들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면 리뉴얼부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 표시하고 깔끔하게 리뉴얼 했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 공단 자격 조회로 약간 보정을 할 수 있는 에러 모니터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정보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그 유형 변경이라는 게 좀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형 변경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스마트 유형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유형 변경은 어떤 것이냐?
저희 병원에 유형이 2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유형을 선택해서 수납하는데 로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납 대개의 원인이고 무수납계가 안 되는 또 원인이 돼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개선 프로세스를 또 제안을 했고 진행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한데 스크립트에 있는 로직하고 현업에 있는 업무들 다 끌어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고요. 그렇게 나온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유형 추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하라고 권해주는 거죠. 그러면 수납자는 그냥 권해준 유형을 선택해서 바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수납 대개가 좀 줄이지 않을까란 그런 고민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남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룰 기반 프로그램 모티브로 뭐 그런 건 아니고 모티브로 그냥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분석한 조건을 다 규칙 코드를 따서 규칙 코드를 정의했고 해당 규칙 코드를 해당 유형에 대입을 해서 규칙이 성립하면 해당 유형을 추천해주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남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데이터가 100% 확실한 조건이다. 이 규칙에 이 유형이 맞다라는 게 맞으면 자동화를 통해서 더 이상 수납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뀌는 것까지 진행을 하면 무인 수납기도 다 이용이 가능할 거고 자동 수납도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수납까지 가게 된다면 더 사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칼퇴라는 키워드를 제가 드리고 가치 상승을 하는 이유 그리고 했던 사례들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알잘딱깔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을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서 끝인데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또 얘기 2가지 정도만 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인데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내 1위 RPG고 해외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RPG입니다. 최근에 해외 진출해가지고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든 총 디렉터분이 이분이십니다. 금강선 디렉터님이시고요. 이 게임이 다른 거하고 차별하는 점이 무엇인가 저 분석을 해보니 유저 간의 소통이 많다. 유저 간의 소통을 잘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병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기술적인 그리고 뭐 큰 금액을 들여서 좋은 기술을 가져서 적용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사용자 결국에는 쓰는 건 사용자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문제고 그런 걸 파악해서 또 해결해 주는 게 좀 혁신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 게임이 생방송으로 소통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생방송을 계속 했는데 또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죠. 네, 디렉터가 이제 그만둔다 이런 또 소식을 전해주셔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때가 전성기잖아요. 전성기고 또 앞으로 할 것도 많은데 이제 그만둔다 하시가지고 근데 건강 때문에 안 된다 하셔서 좀 안타까웠는데 저도 병원에 입사하고 워라밸도 많이 망가졌고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라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 뭐 1년, 2년 뒤에 계속 여러분들 했던 성과들 여기서 더 발표하셔야 될 거잖아요. 공유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 만나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